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나이만 아구아구 주워 먹었어. 40분 턱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나란 놈의 40년 인생 참으로 너무 볼 것 없어. 여기 악역을 자처한 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7, 80년대 자타가 공인한 악역 배우로 알려진 이성웅. 한때는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든 캐릭터 마영달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자기 실현의 욕구도 야망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제1이란 숫자를 좋아했다는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941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한 이성웅은 유년 시절 인천으로 이주하여 줄곧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인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엔 클라리넷을 잘 불어 밴드 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동국대 연극영화과 1기생으로 입학. 당시 동기생이었던 정진, 김무생, 김길 등과 연극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1962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를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첫 모습을 보인 그는 동국대의 재학생, 졸업생들이 창립한 동국극회의 창립 기념 작품 그 얼굴의 햇빛을 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 이를 본 연출가 이명웅은 앙상블이 없고 어수선하다고 혹평을 했지만 이성웅의 연기는 성장주적인 신인으로서의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평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전 씨와 만나 결혼을 하여 딸 셋을 낳았지만 부부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고 나중에 1987년 탤런트 협회장을 사임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뮤지컬 새우잡이, 카니발 주점에 출연을 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타고난 미성에 춤도 배웠기에 뻗어날 가지가 많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66년에는 나치의 유태인 박해에 저항하는 신부의 이야기를 극화한 신의 대리인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 리카르도 신부를 맡아 꽤 진지하고 엄숙하고 비극적인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꽤 진지한 정극 연기를 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악역 배우로 알려진 계기는 서울 동양방송 공채 1기 성우로 활동하다가 탤런트로 활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우로 활동할 당시에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 나중에 탤런트로 활동할 시 그의 부엉이 같은 눈매, 이마에 나있는 상처, 강한 인상 때문에 그의 초창기 배역들은 잡범과 간첩 등이 다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TBC 수갑 200회 기념 파티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잡범 역할과 조연으로 맴돌 때 그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연숙 작가가 집필한 야 곰례야라는 드라마에서 아내를 곰상이라고 구박하는 날건달 마영달을 맡게 된 것입니다. 시끄러 이 검상아. 네가 뭘 한다고 짹짹짹짹대? 네 말 맞다나 말이야. 어린애들 있으면 말이야. 그 어린애 키우는 보람이나 있지. 이게 뭐니? 너로 하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만 거야. 에이구. 누구보다 의협심이 강하며 코믹한 배역이었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배우 활동 16년 만에 TBC 송년잔치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간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주로 악역만 많이 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악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그것이 제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역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해보고 싶은 건 향토색이 진하게 풍기는 우리들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그는 악역에 관해 안쓰러운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이 큰딸에게 커서 뭐 하고 싶은지 묻자 작가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작가가 되어 아빠를 마음씨 착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끔 성우일도 하였는데 외화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오스카 골드만 국장을 맡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성웅이란 배우는 나에게 흥미로웠으며 인기와 실력 모두 알아주었던 배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1980년 2월 2일 그는 TBC 탤런트실 간사가 되어 소속 탤런트들을 위한 복지와 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 이때의 활동들은 나중에 KBS 극회 협회장, 한국방송연기자 협회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TBC는 1980년 신군부의 정책에 의해 KBS에 통폐합되면서 TBC 소속 탤런트 및 코미디언 등 대부분은 KBS에 잔류하기도 하고 그게 싫었던 이들은 MBC로 이적하거나 프리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통폐합 이후 탤런트들 사이에선 암암리에 서로를 경계하는 눈치가 두드러졌고 선후배 문제, 배역 문제 등으로 얽히고 설킨 난맥이 계속되었고 배역을 따내기 위한 공작, 선배에 대한 무례한 태도 등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82년 그는 KBS 극회 협회장에 당선됩니다. 이때 그는 와중에는 양아치가 왕이다 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기며 복잡하게 꼬여버린 탤런트들의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독자적인 행동과 태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TBC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KBS 제작 시스템과 분위기는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이에 염증을 느낀 그는 영화로 외도를 하게 되는데 작품으로는 평양맨발,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감자, 평양박치기, 여로, 여명의 눈동자 등이 있는데 그는 정진우 감독이 맡은 여명의 눈동자에서 5회 5장을 맡아 마영달이라는 캐릭터를 뛰어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삭발까지 하는 열의를 보이며 촬영에 임했으나 여자 주인공 배역 문제 및 제작비로 인해 영화는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2년 TV 드라마로 방영한 여명의 눈동자에서 야마다 형사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방송연기자 협회장이었던 김인태와 KBS 및 MBC 극회 통합 문제, 연기자들의 등급 조정 지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KBS 탤런트들은 1984년 4월 17일 KBS 극회 재발족, 결의, 이성웅을 만장일치로 협회장에 선출합니다. 그는 다시금 소속 탤런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86년에는 한국방송연기자 협회장 선거에 후보자인 오현경을 누르고 10대 회장에 당선되었는데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출연료 인상 협의, 탤런트 등급 조정, 후생복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8개월이 넘도록 이루어진 게 없어서 탤런트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987년 2월 28일 형사 촬영을 끝으로 종적을 감추는데 나중에 밝혀진 이유로는 부인과 오래전에 인연을 정리했지만 자녀 문제와 남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이 밝혀졌고 주변에 정리할 게 많아 지방 여관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양육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는 세 딸들의 허락하에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신 씨와 재혼을 하고 92년에는 첫 아들을 보게 됩니다. 80년대는 컬러TV 시대였기 때문에 드라마 및 방송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복잡한 상황과 가정사, 연기 활동에서의 슬럼프로 인해 그는 80년대 드라마에 많이 출연을 하지 않았고 마영달을 뛰어넘는 캐릭터를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80년대 중반에 출연했던 행복전쟁과 여보 미안해라는 드라마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방송국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199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였습니다. 그는 신민당 공천으로 인천 동구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 95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같은 TBC 탤런트 출신이었던 국회의원 홍성우, 권정달의 권유로 국회의원에 도전, 당선된 이낙훈을 보고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맡았던 배역들이 선거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홍성우처럼 남성적이고 이낙훈처럼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였다면 좋았지만 그의 출연작들 대부분이 악역이었고 80년대엔 마영달을 넘는 배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온 선거 유세장은 쌓인 회장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출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찬란한 여명, 82년에 방영한 풍운에서도 미우라 고루로 나왔는데 이 두 작품을 집필한 신봉승 작가는 다시 한번 미우라 고루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가 이때 보인 연기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연기와는 조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앉으시지요.
훈련대는 내일 아침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됐소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소이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나. 나한테는 아직 그 같은 통보가 없었소이다. 힘이 없다면 손을 뗄 수밖에. 카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중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건 청일 전쟁보다도 더 어려워.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상징이 아닌가. 국왕과 중전이 그 안에 있어. 근데 경복궁을 점령하고 중전을 없애는 일은 이 조선을 송두리 채집혀 삼키자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그는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다 98년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를 발족, 일대 회장을 맡았는데 탑골공원에서 열린 법회 행사에서 각자가 가진 특기 및 재능으로 여러 불자들을 즐겁게 하고 죄와 악에 허덕이는 여러 중생들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불자 예술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힙니다. 재혼한 아내의 종교가 천주교임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나중에 인터넷에는 그가 1999년도에 작고했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 이메일로 문의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 채널의 구독자인 이그나리 해피님의 도움으로 그가 1999년 2월 10날 심장마비로 타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욕망과 야심이 강했던 이성웅. 대차게 살아보려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을지 몰라도 그의 독특한 연기지로는 후대의 연기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조연 역할을 할 때는 희열 같은 것을 느낍니다. 주연은 스토리에 쫓아가는 느낌이 들지만 조연은 연기 자체의 개발에 힘쓰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연기의 폭도 넓어지고 보는 이에게도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중견 탤런트들은 그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만큼 철저했던 그 남자 이성웅. 그는 잊혀지지 말아야 할 한국의 탤런트입니다.